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에어라인에서 비행하는 캡틴 박입니다. 그냥 제 이 설명들을 좀 듣고 조금 이런 지식을 갖고 알고 보시면 이 영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잘 만든 영화인지 말씀드리는 영상. 이건 스포일러 있는 리뷰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나온 김밥의 개수만큼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실적이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온 결과 이 항공 분야 쪽에 좀 전문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이 비행기 연료에 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인천공에서 이렇게 해서 하와이에 갔다가 도쿄에 갔다가 한국에 오는 게 그 정도 연료가 가능하냐, 이게 무한 동력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글어스에서 그 인천공항에서 하와이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거리는 7,322km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나온 보잉 777 항공기가 한번 기름을 연료를 많이 넣고 가면은 최대 항속거리라고 하죠. 한 번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보잉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17,205km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7,322km 하와이까지 가는 왕복으로 했을 때 14,644km인데 이 비행기는 한 번에 17,205km를 갈 수 있는 거죠. 대략 한 2만 몇천 킬로미터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비행기는 300명이 조금 넘게 탈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영화상에 이제 보시면 승객이 150명밖에 안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비행기 유상화 중에 50% 정도밖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더 가벼움으로 이 말씀드린 17,205km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트 기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 구간에서는 비행기의 뒤쪽에서 바람이 부는 구간에서는 연료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비춰볼 때 이 영화에서 나온 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도쿄에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다가 막 못했죠. 그래서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부기장이 우리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통보를 비상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연료 부족하다고 비상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갔느냐라고 의문 가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자, 에어라인 조종사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하는 기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연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남은 연료가 1300kg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됐을 때 연료 비상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우리가 자동차처럼 막 연료량이 정말 제로가 돼가지고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1300km 이하가 되면 비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지상에서 이동을 하지만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이렇게 막 좌회전할 때도 이렇게 기울여서 비행기를 동체를 기울여서 이동을 하고, 또 강화를 할 때는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비행기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 연료가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 엔진으로 그 강화할 때 그리고 선회할 때 연료가 순간적으로 일정 이상의 연료 탱크가 차 있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연료가 너무 적어서 이병헌 배우가 그런 말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뭐 모터가 과열이 돼가지고 자동 조절 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연료 펌프를 냉각시키는 걸 연료로, 그 비행기 연료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일정량 이하의 연료량에서는 그 연료 펌프 냉각이 제대로 안 돼서 또 과열돼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언급을 한 건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전문가적인 지식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길 배우가 도쿄 나리타에 접근하면서 우리 연료 비상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갔느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에어라인 조종사들이 연료 비상 선언을 했을 때는
그 당시 남은 연료에서 우리 목적지 한국까지 갔을 때 1300kg 이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비상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영화에서처럼 그 가서 거의 다 가서 뭐 연료가 다 떨어지긴 했지만 네. 한국까지 갈 연료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착륙 직전에 그 이병헌 배우가 연료 펌프를 다시 내리고 재시동 잠깐 엔진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다. 그 저 같아도 그렇게 시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료가 떨어져서 양쪽 엔진이 다 꺼진 상태에서 착륙하기 직전에 이 여객기는 사실 강하율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활주로에 접촉하기 직전에 살짝이라도 그 엔진 출력을 주어서 강하율을 낮추는 조작을 해야지 이 비행기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연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남아 있는 겁니다. 약간 남아 있지만 지금 출력을 다 줄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엔진을 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연료 펌프만 꺼서 그 연료 유입이 안 돼서 그 엔진이 잠깐 꺼져 있다가 연료 펌프를 끄고 그 저희 엔진 스타트 스위치라고 그 모터가 있거든요. 스타팅 이그니션을 켜면 잠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저 같아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 조종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런 상황은 조종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는 보잉 737 매뉴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매뉴얼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조종사의 그 판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저지먼트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그 전직 기장이 한 액션은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전투기 선제 공격 여기에 사격하는 게 되냐? 요 장면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것도 되게 사실적입니다. 제가 옆에 그 요격에 관한 규정을 살짝 띄워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김남길 부기장 입장에서는 기장님이 사망하셨죠. 그리고 한 명 더 부기장이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 의식불명이고 물론 이병헌 배우가 전직 기장이지만 이병헌 배우는 전에 이제 항공기 사고 인명사고를 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을 오랫동안 안 했고 김남길 부기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든 의식이 있을 때 착륙을 시키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갔다가는 자기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영공 통과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단으로 진입을 해서 착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선언을 했는데 왜 여객길 전투기에 요격을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그 국가 영공을 통과하지 말라고 일본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전투기가 여객기한테 왔어요. 그래서 전투기가 영공 통과 불허니까 진입하지 말고 비행기를 돌려서 한국 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전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구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투기에서 이 빛이 몇 개가 나오죠. 이건 플레어라고 그 탑건 매버릭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투기 요격 미사일이 올 때 그 요격 미사일이 전투기 대신에 요걸 따라가라고 이제 강한 빛과 열로 이렇게 플레어라는 이거를 비행기에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여객기한테 손상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영공 들어가지 말라 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면은 우리 사격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했으니까 이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위협 사격이었어요. 여객기에 맞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 착륙하려고 하는데 직전에 이제 마주보면서 막 전투기가 부딪히듯이 다가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뭐 카미카제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착륙하지 말라고 그냥 근접해서 전투기가 그냥 위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객기는 이렇게 속도도 느리고 이게 기동 선회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전투기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객기에 절대 부딪히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관에서 보시는 분들은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별로 가깝지 않아요. 이게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이제 여객기에 TCAS라고 해서 그 공중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 클라임, 디센 이런 게 지시됩니다. 트래픽 이렇게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그게 울리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 정도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뭐 500피트 이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카미카제처럼 전투기가 이래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제사 경고를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일단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부기장은 정말 연기도 정말 잘하셨고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조종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신 전직 기장님도 굉장히 좀 사실감 있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행기가 돌죠. 일단 이제 김남길 부기장이 나와서 이제 화장실을 체크하고 자기도 혹시 감염됐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장님한테 저도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기장님 혼자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기장님이 감염돼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죠. 그래서 조종사가 기장님이 앞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에 조종관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장님 몸에 눌려가지고 조종관이 앞으로 숙여지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강하면서 회전을 합니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제 제 와이프랑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막 비행기 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백업 부기장님이 조종석에 들어가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 회전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조종사는 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비행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가면서 조종석에 접근해서 들어가서 잡는 게 가능하고,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기장님이 그 체중으로 비행기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기장님이 먼저 이렇게 조종석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젖혀야 하는데 비행기가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회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 이 백업 부기장님이 조종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병헌 배우가 같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뭐 네,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객기가 이렇게 뺑뺑 돌아도 안 부서집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여객기는 이런 완전히 회전하는 이런 기동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그 로드 팩터라고 해서 이제 그 수치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예전에 보잉 747 비행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기장님이 바다랑 하늘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비행 착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비행기가 멀쩡하게 네, 부서지지 않고 착륙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원래는 안 되지만 실제로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여러가지 나무위키에 여러가지 네,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오류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항공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규정상 칵핏에는 최소 2명의 조종사가 있어야 하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그 조종석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의 추락을 감행한 사건이 이제 저머닝스라고 이제 독일 항공사에서 있었죠. 그 이후로는 조종사 한 명이 화장실 갈 때도 객실 승무원이 들어있도록 하는데, 여기 뭐 항공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항공법은 아니고 그 저머닝스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제 사내 내규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객실 승무원 중 한 명이 그 자리를 대신 지켰어야 한다라고 쓰셨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부기장님도 자기가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기장님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객실 승무원들도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 영화상의 설정이 맞지 않나?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 고라운드 해놓고 서울공항까지 오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료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연료 비상 선언을 선언한 시점이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한국까지 가는, 도착해서 내렸을 때 1300kg 이하의 연료가 남을 것으로 예상될 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착륙 장면이 어색하다는 말이 있어요. 글라이딩 착륙이라는 수단 자체는 존재하지만, 아하, 이것도 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공항에 내린다. 네. 일단 그렇죠. 지금 그쵸, 뭐 가까운, 뭐 일본에서 오고 있었으니까 가까운 공항이라면 뭐 부산이나 뭐 그쪽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자, 일단은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운항관리사랑 이병헌 배우가 이제 교신하면서 의논을 해요. 어디 공항이 지금 고도는 어느 정도고 지금 남은 거리가 얼만큼 남았을 때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지금 밤이었어요. 야간 비행을 하는데 이 이병헌 배우가 오랫동안 몇 년 이상 비행을 안 한 상태란 말이죠. 비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비행을 맨날 하는 조종사 같으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공항들의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다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 공항 지도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병헌 배우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 지도가 있으면은 어느 공항이든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병헌 배우는 자기가 접근했던 기억이 나는 공항으로 간 거예요. 성문공항이었나요, 그게? 어쨌거나 그게 맞는 선택이죠. 왜냐면 지도를 이 사람이 찾을 겨를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비행기, 그러니까 조종사 2명이면 잠깐 이것 좀 뭐 교신이라든지 비행기 조종장 맡아줘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갈 공항 지도를 찾아서 이제 비교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겨를이 없었단 말이죠. 김남길 부기장도 벌써 의식이 없었고 혼자서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지도를 꺼내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가 기억이 나는 공항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착륙 장면이 어색하다는 말씀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사실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착륙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좀 고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운항관리사는 이거 활주로 벗어날 거다 걱정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되게 높은 고도인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엔진 연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륙 직전에 살짝 출력을 넣긴 했지만 그건 아주 살짝인 거고, 이제 고도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활주로를 앞에 두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돌고 이렇게 해갖고 고도 손실을 했어요. 되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지그재그로 비행을 하면서 고도 손실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오래 비행을 쉰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기체 전체가 튀어오를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비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는 퍼퍼징이라고 해요. 여기서 약간 노즈기어부터 닿다가 메인기어 닿다가 노즈기어 닿다 이렇게 됐거든요. 퍼퍼징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죠. 안 되는데 이거 비상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료 떨어졌고 엔진 출력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술을 든다고 해도 비행기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비행기가 안 부서지고 내렸다는 거 자체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엔진 2개 다 꺼지고 연료 다 떨어진 비행기로 착륙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 활주로 접지하는 것도 되게 거칠게 막 바퀴가 튕겼다가 비행기가 막 활주로에 튕기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저는 사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냥 제 이 설명들을 좀 듣고 조금 이런 지식을 갖고 알고 보시면 이 영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고 조종사 입장에서 되게 사실적이다. 그리고 이 영화 작가님하고 그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정말 애써서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에어라인 비행에 관해서 다뤘던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제가 볼 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에 관한 세계가 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보고 이제 되게 막 재난 영화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지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이 조종사들한테 닥쳤던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전 세계 에어라인 조종사들은 6개월마다 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 엔진 꺼지고 불나고 뭐 승객 아파서 비상 착륙하고 조종사 둘 중 한 명 죽고 그런 상황을 다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와, 저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서 내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는데,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그냥 훈련과 상황들이 다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온 거 이상으로 현직 조종사들은 되게 대처도 잘하고 비행도 더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실 때 안심하고 타시면 좋겠고요. 네. 나중에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도 한번 구독자님들 좀 많이 타셨으면 하고 희망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캡틴 박이었습니다.